어느덧 10년이 지난 일이다. 당시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직장을 잃게 되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나는 정직원을 목표로 구직을 시작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구직 활동을 계속하면서 임시로 편의점과 도넛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도넛 가게는 신규 오픈한 가게로 늦은 밤인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이었다. 그때는 그렇게 늦게까지 영업하는 매장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였는지 처음에는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많이 왔었지만 점차 주변에 늦게까지 여는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밤 11시가 지나면 손님이 많이 뜸해졌었다. 낮 근무자였던 나는 밤 근무 이야기를 점장님과 다른 알바를 통해 들었다. 3월부터 알바를 했는데 꽤 보수도 좋고 장사랑 적성도 맞았다. 어느새 8개월이 지나고 11월이 될 무렵 점장님께서 저녁 근무로 옮겨보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셨다. 저녁 매장 관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보내기로 했다. 저녁 매장 관리를 담당해달라고 하셨다. 꽤 높은 시급을 제안해 주셔서 바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저녁 근무자 A씨랑은 어쩌다가 가끔 저녁 때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서 휴식 시간에 얘기도 하고 그랬었다. 그날 교대하면서 A씨에게 저녁 근무로 옮기게 됐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A씨는 순간 정색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야간조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이상한 사람이나 취객이 자주 오는 거냐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A씨는 퇴사했다. 저녁 근무 첫날 기존 저녁 알바 B와 처음 인사를 나누고 근무를 시작했다. 처음 짝을 맞춰 업무를 하다 보니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다. 그래도 낮에 비해 손님이 적어서 접객은 굉장히 편했다. A씨가 왜 밤 근무를 말렸는지 의아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바로 일어났다. 매장 안에 사람이 없을 때도 출입구 자동문이 마음대로 열린다거나 분명히 한 곳에 놓아둔 물건이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 당시에는 첫 저녁 근무 날이기도 하고 B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서 자동문은 단순히 센서 오작동으로만 생각했고 물건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도 누군가 사용 후에 원래의 장소에 놓지 않았던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자정이 가까울 무렵 B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고 잠시 쉬고 오겠다고 했다. 쉬는 시간이 아니었지만 손님도 없고 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던 터라 그러라고 하고 혼자서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떤 여자 손님이 가게로 들어왔다. 눈이 살짝 내릴 정도로 추운 날씨였음에도 그 여자 손님은 반팔 원피스에 샌들을 신고 있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머리카락은 허리 정도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들어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카운터로 바로 왔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손님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도 여자 손님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속으로 곤란해하고 있던 그 순간 다른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서 잠깐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계산대 앞으로 시선을 돌리니 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순간 뭐에 홀린 듯 벙쪄 있었다. B에게도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날의 일은 그렇게 넘어갔다. 한동안 저녁 근무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B는 매일 정해져 있지 않은 휴식 시간인데도 꼭 자정이 되기 조금 전부터 휴게실에 들어가 버렸다. 꽤나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시간만 되면 휴게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변함없이 자동문이 제멋대로 여닫히고 물건들이 놓아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자정 이후에는 꼭 그 여자 손님이 나타나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 뭔가 귀찮은 일을 나에게 떠넘기는 것만 같다는 생각과 함께 화가 치밀어 올랐다. 참다 못한 나는 어느 날 점장님을 붙잡고 이야기했다. 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과 함께 B가 휴식 시간도 아닌데 꼭 자정에는 휴게실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점장님은 시급을 올려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 그것뿐이었다. 화가 났지만 딱히 직접 해를 입거나 한 것이 없었기에 시급을 올려준다는 말에 별말 없이 승낙을 해버렸다. 하지만 결국 바뀌지 않는 상황에 진절머리가 났고 결국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 마지막 근무날, 그날도 평소와 같았다. 역시 자정이 되기 전에 B는 휴게실로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원피스 복장의 여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날은 왜 그랬는지 그동안에 쌓인 것이 폭발을 하고 말았다. 마침 가게 안에 다른 손님들도 없어서 나는 시원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뜨렸다. 왜 맨날 이 시간에 들어와서 이러냐? 왜 기분 나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지냐? 장난 좀 그만 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얼굴을 들어 나를 쳐다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의 눈 주변이 온통 시커멓게 칠해져 있었다. 아이라인인지 뭔지
마치 판다처럼 눈 주위가 검게 칠해져 있었다. 그런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서 나는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다. 여자는 눈을 부라리더니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내 멱살을 잡았다. 한 손으로는 멱살을, 다른 한 손으로는 내 목을 잡았다. 손톱이 매우 날카로워 스치기만 해도 엄청 아팠다. 내가 좀 왜소한 체구였긴 해도 그 여자도 비슷한 체구였다. 그런데 잡는 힘이 너무 세 그 여자 손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다. 생전 처음으로 몸싸움을 해본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무서웠다. 도와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목을 잡혀서 그런지 숨이 점점 막혀왔다. 카운터 쪽에서 소란한 소리가 나니 휴게실에 있던 B가 뛰쳐나왔다. 휴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그 여자는 목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황급히 도망갔다. 쫓아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 없었다. B는 나를 끌어다 의자에 앉히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곧 도착한 경찰은 내 목에 난 상처들을 확인하고 곧장 여자를 찾아 나섰다.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뜨고 있었다. 끔찍했던 마지막 근무를 마친 나는 하루 종일 잠을 잤다. 일어나 보니 경찰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다. 전화를 해보니 여자를 잡았다고 했다. 곧장 경찰서로 향한 나는 경찰에게 그 여자가 범인임을 확인해 주었다. 여전히 진한 눈화장을 하고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내가 온 걸 아는지 모르는지 멍하게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가 왜 그랬는지 물었고 경찰분께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도넛 가게가 세워진 땅이 한동안 공터였는데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났었다고 한다. 10대 남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여자가 그 피해자의 누나였다고 한다.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됐지만 범인은 끝내 검거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은 미제로 남은 채 그렇게 수사가 종료됐다. 몇 년 뒤 땅이 팔리고 그 위에 도넛 가게가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그 여자가 찾아와 난리를 쳤다고 한다. 공사가 진행될 때부터 나타나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들어 누웠다고 한다. 내 생각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싶었던 것 같다. 1인 시위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공사를 막을 방법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후 여자는 정신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도넛 가게에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해가 지면 나타나 주변을 맴돌며 이상한 행동을 했다. 알고 보니 내가 느꼈던 이상한 현상들은 다 그녀가 벌인 일들이었다. 발만 뻗어 자동문을 열고 도망치고 물건도 사지 않고 들락만거리고 물건을 옮긴 것도 아마 그녀의 짓이었을 것이다. 그제서야 왜 A씨가 저녁 근무를 말렸는지 B가 왜 그 시간만 되면 휴게실로 갔는지 알게 됐다. 사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니 그냥 무시했다고 한다. A와 B는 그 여자에게 일부러 말도 걸지 않았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화를 낸 사람이었다고 한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도 내 말을 듣고 속에 무언가가 폭발해 나에게 달려들었었다. 반성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생이 사망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여자가 뭔가 안타까웠다.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1년의 과정을 거치고 여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참으로 길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마지막 근무였다. 지금은 남아있는 악감정은 없고 부디 치료도 잘 받고 사건도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뿐이다.